무명전설이 끝난 뒤 가장 크게 뒤집힌 이름은 우승자가 아니라 장한별이었다. 결승에서 최종 왕관을 쓰지는 못했지만 그는 탑 3이라는 결과만으로도 광고 시장을 흔들었다. 더 충격적인 건 프로그램 직후 그의 출연료가 이전보다 무려 8배까지 뛰었다는 이야기다. 보통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끝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우승자에게 쏠린다. 방송 섭외도 광고 제안도 브랜드 러브콜도 가장 먼저 우승자를 향한다. 그런데 이번 무명전설 이후 시장의 시선은 이상할 만큼 장한별에게 몰렸다. 메르세데스 벤츠 톰 포드 뷰티 오메가 생로랑 스위스 관광청까지 고급 이미지를 중시하는 이름들이 장한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말이 업계 안팎에서 퍼졌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상승이 단순한 숫자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연료가 8배 올랐다는 말은 행사 한 번의 가격이 높아졌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그것은 장한별을 부르는 무대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노래를 잘하는 가수로 섭외됐다면 이제는 브랜드의 분위기를 완성하는 얼굴로 초대된다. 같은 무대에 서도 그의 위치는 달라졌고 같은 노래를 불러도 대중이 받아들이는 무게는 달라졌다. 무명전설 이후 장한별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고급 이미지가 필요한 자리에서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됐다. 이 현상은 단순한 인기 상승이 아니다. 장한별은 무명전설에서 눈물로 동정을 구하지 않았다. 극적인 사연을 앞세워 표를 얻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했다. 그러나 약하지 않았다. 감정을 크게 터뜨리지 않았지만 무대가 끝난 뒤 더 오래 기억되는 사람이었다. 흔들림 없는 시선, 낮은 온도의 카리스마, 절제된 표정, 정확한 호흡, 그리고 무대 위에서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 바로 이것이 장한별을 다른 참가자들과 갈라놓은 결정적인 지점이었다. 광고계가 장한별에게 반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브랜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뜨거운 얼굴만이 아니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을 안정적인 인물을 찾는다. 대중의 관심은 높지만 지나치게 소모적이지 않은 사람, 화제성은 있으나 가볍지 않은 사람, 제품의 가격과 품격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 장한별은 바로 그 조건에 가까웠다. 그는 감정을 파는 가수가 아니라 품격을 보여주는 아티스트로 받아들여졌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장한별에게서 볼 수 있는 이미지는 성공한 남자의 여유와 통제력이다. 그의 차분한 눈빛과 단단한 태도는 고급 자동차가 말하는 안정감, 권위, 성공의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장한별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절제된 카리스마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의 매력을 넘어 운전석에 앉는 순간 하나의 성공서사를 완성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래서 장한별의 얼굴은 자동차 광고 속에서 과장된 액션보다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톰포드 뷰티가 주목할 만한 지점은 그의 차갑고 섬세한 남성미다. 장한별은 자신을 과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화려한 말로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다. 대신 말보다 눈빛으로 긴장감을 만들고 큰 동작보다 절제된 표정으로 시선을 붙잡는다. 이것은 고급 향수와 남성 그루밍 제품이 원하는 이미지와 잘 맞는다. 강렬하지만 거칠지 않고 세련됐지만 쉽게 소비되지 않는 분위기. 장한별의 이미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프리미엄 뷰티 시장과 연결된다. 오메가와 장한별의 연결성도 분명하다. 오메가는 시간 정교함, 신뢰 성공을 상징하는 브랜드다. 장한별이 무대에서 보여준 정확한 호흡과 흔들림 없는 자기 관리는 이런 브랜드 철학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진다. 생로랑이 떠올리는 날카로운 실루엣, 차가운 눈빛, 도시적인 긴장감, 역시 장한별의 무대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 특히 그가 수트를 입고 무대에 섰을 때 만들어지는 장면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처럼 소비될 수 있다. 스위스 관광청까지 장한별과 연결되는 이유는 그의 이미지가 단순히 음악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스위스가 가진 깨끗함, 정교함, 안정감, 고급 여행지의 분위기는 장한별이 가진 차분하고 세련된 이미지와 맞닿아 있다. 결국 장한별은 특정 브랜드 하나에만 어울리는 얼굴이 아니다. 자동차, 뷰티, 시계, 패션, 여행까지 아우르는 고급 소비 시장 전체에서 활용 가능한 상업적 아이콘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한별 효과다.
한별 효과는 단순히 팬들이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장한별이라는 인물이 가진 음악적 실력, 냉정한 자기 통제력, 귀족적인 무대 태도, 그리고 고급 소비 시장과 맞물리는 독보적인 남성 이미지가 동시에 폭발한 결과다. 대중은 그에게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았다. 브랜드들은 그에게서 제품의 품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완벽한 페르소나를 발견했다. 장한별의 상업적 가치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그는 무명 전설을 통해 처음 발견된 신인이 아니다. 이미 2019년 말레이시아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 빅스테이지 시즌 2에서 자신의 실력과 시장성을 검증받았다. 당시 그는 외국인 아티스트로 말레이시아 현지 음악 시장에 도전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한국 가수라는 이미지만으로 승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안전한 케이팝 스타일에만 머물지 않았고 말레이어 가사와 현지 정서를 담은 곡들을 정면으로 소화했다. 이 도전은 결과로 증명됐다. 장한별은 외국인 아티스트로서 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빅스테이지 시즌 2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전에서는 70.33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했고 10만 링기트의 상금까지 거머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 투표의 승리가 아니었다. 현지 대중과 심사위원단 모두가 그의 실력을 인정한 결과였다. 말레이시아의 국민 가수로 불리는 시티 누르할리자의 극찬까지 더해지며 장한별은 한국을 넘어 동남아 시장에서도 통하는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우승 이후 발표한 싱글 루카 단 바하기아 역시 현지에서 큰 반응을 얻었다. 이 곡은 말레이시아 주요 라디오 채널에서 주목받으며 장한별이라는 이름을 더 강하게 각인시켰다. 즉, 장한별은 방송 무대에서만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실제 음원 시장에서도 소비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었다. 이 지점이 브랜드들이 그를 신뢰하는 이유다. 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반짝 스타가 아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이미 해외 시장에서 성공을 경험한 글로벌 아티스트다. 그런 장한별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무명 전설 무대에 섰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정상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왜 다시 무명이라는 이름 앞에 섰을까? 이것은 단순한 방송 출연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다시 정의하기 위한 리브랜딩이었다. 그는 과거의 왕관을 앞세우지 않았다. 해외 우승 이력과 성공담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도 있었지만 장한별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무명이라는 자리에서 노래로 자신을 증명했다. 이 선택은 대중에게 묘한 긴장감과 진정성을 동시에 줬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나는 이미 해외에서 우승한 가수라고 강조했다면 일부 시청자는 그를 기성 가수의 재도전 정도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장한별은 과거를 과시하는 대신 현재의 무대에서 다시 인정받는 길을 골랐다. 그는 자신을 낮췄지만 무대 위에서는 결코 작아지지 않았다. 말보다 노래로 자신을 설명했고 과거의 성취보다 현재의 완성도로 대중을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감 있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겸손이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지 않아도 다시 올라설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조용히 증명하는 태도. 이것이 장한별의 리브랜딩을 완성했다. 광고계와 브랜드 시장이 그를 새롭게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무명 전설을 통해 다시 발견된 신선한 얼굴이었고, 동시에 해외 무대에서 이미 검증된 안정적인 아티스트였다. 새로움과 신뢰, 도전과 경력, 겸손과 자신감을 모두 가진 인물이었다. 무명 전설에서 장한별을 가장 강하게 각인시킨 이미지는 스토아적인 품격이었다. 그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 차분해졌다. 무대가 무거워질수록 더 단단해졌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눈물은 종종 강력한 무기가 된다. 힘들었던 과거 가족 이야기 좌절과 회복의 서사는 시청자의 감정을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나 장한별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소비하지 않았다. 그는 아픔을 과장하지 않았고 감정을 무기로 삼지 않았다. 대신 무대의 완성도, 정확한 호흡,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서 그의 품격은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조항조 심사위원의 선택으로 극적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된 순간, 장한별은 감정에 휩쓸려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허리를 90, 도로 굽혀 깊이 인사했다. 폴더 인사로 불린 이 장면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긴 장면이었다. 그 순간 장한별은 살아남은 참가자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도 품격을 지키는 아티스트로 기억됐다. 결승 무대는 장한별의 이미지를 완성한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는 마지막 무대에서 You Are My Star를 선택했다. 이 곡은 단순한 감성 발라드가 아니었다. 장한별이 프로그램 내내 보여준 절제된 감정, 깊은 내면, 고급스러운 무대 태도를 한 번에 응축한 선택이었다. 그는 결승에서도 과장된 동작에 기대지 않았다. 폭발적인 표정으로 감정을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노래의 흐름을 차분하게 이끌었고 한 한 음을 정확하게 쌓아 올리며 자신만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 무대에는 과잉이 없었다. 대신 깊이가 있었다. 눈물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보는 사람의 숨을 자연스럽게 멈추게 하는 힘이 있었다. 전문 심사위원단은 그의 무대에 약 9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줬다. 이것은 장한별의 무대가 팬덤의 지지에만 기대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도 그의 완성도와 해석력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최종 결과에서 그는 성리와 하루에 이어 353.8점으로 최종 탑 3에 올랐다. 비록 우승의 왕관은 성리에게 돌아갔지만 장한별의 결승 무대가 남긴 잔상은 작지 않았다. 장한별은 패배자의 얼굴로 무대를 내려오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실력과 품격을 지킨 사람으로 기억됐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상업적 가치가 폭발했다. 브랜드들은 그 무대에서 단순한 가창력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 사람의 태도 분위기, 자기 통제력,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어떻게 대중의 시선을 장악하는지를 보았다. 장한별의 결승 무대는 음악 경연의 마지막 장면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상업적 전성기가 시작되는 첫 장면이었다. 장한별의 이미지가 더 강력하게 작동한 이유는 최근 소비 시장의 흐름과도 맞아 있다. 지금 글로벌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시장에서는 화려한 로고와 과시적인 소비보다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품격을 중시하는 올드머니와 콰이어트 럭셔리 흐름이 강하다. 장한별은 바로 이 흐름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인물이다. 그는 크게 떠들지 않는다. 자극적인 말로 이 화제를 만들지도 않는다. 대신 정제된 말투 차분한 시선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고급스러운 긴장감으로 자신을 각인시킨다. 이런 이미지는 화려한 로고보다 좋은 소재와 정확한 실루엣으로 가치를 증명하는 콰이어트 럭셔리의 본질과 닮아 있다. 대중은 장한별을 보며 단순한 연예인의 인기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삶의 방식과 분위기를 동경한다. 그는 쉽게 소비되는 스타가 아니라 오래 바라볼수록 더 깊은 이미지를 주는 인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로로피아나와 브루넬로, 쿠치넬리처럼 절제된 고급미를 지향하는 브랜드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한 골프 승마, 고급 부동산, 요트, 프라이빗 뱅킹 같은 영역에서도 그의 이미지는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 모든 분야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신뢰, 안정감 세련된 취향 성공한 사람의 여유이기 때문이다. 장한별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고급 소비 시장이 원하는 남성 이미지를 압축한 하나의 상징이다. 무명전설 탑3이라는 방송 성과는 그에게 대중적 인지도를 줬고 2019년 빅스테이지 시즌 2 우승 이력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신뢰를 만들었다. 앞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장한별의 행보는 단순한 광고 모델에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그는 여러 브랜드가 원하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한별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 그의 가장 큰 자산은 일관성이다. 음악 무대, 패션 말투, 표정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한다.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쉽게 흔들리지 않고 과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단기적인 화제성은 빠르게 사라지지만 일관된 이미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한 신뢰를 만든다. 톰 포드 뷰티와 연결될 수 있는 이미지는 향후 장한별이 자신만의 향수 라인이나 남성 그루밍 제품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의 차갑고 섬세한 남성미는 향수 시장과 잘 맞는다. 강렬하지만
과하지 않고 고급스럽지만 쉽게 설명되지 않는 분위기. 이것은 프리미엄 향수가 원하는 이미지와 정확히 닿아 있다. 그의 패션 이미지 역시 맞춤 수트와 하이엔드, 남성복 브랜드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는 수트를 단순한 의상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캐릭터를 완성하는 장치로 사용한다. 결국 장한별은 무명전설이 배출한 가장 독특한 상업 아이콘이다. 그는 우승자가 아니었지만 브랜드 시장에서는 누구보다 강력한 승자가 됐다. 탑3라는 성과는 그의 음악적 실력을 증명했고, 출연료 8배 폭등은 그의 상업적 가치를 증명했다. 여기에 메르세데스 벤츠 톰 포드 뷰티 오메가 생로랑 스위스 관광청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와 연결되는 이미지는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한별의 성공은 기존 서바이벌 공식과 다르다. 그는 눈물로 대중의 동정을 얻지 않았다. 자극적인 이슈로 순간적인 화제를 만들지도 않았다. 그는 실력, 태도, 품격, 자기 통제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쌓았다. 장한별은 감정을 팔지 않았다. 그는 품격을 보여주었고 시장은 그 품격에 반응했다. 무명전설의 최종 우승자는 아니었지만 프로그램 이후 가장 강력한 상업적 파급력을 보여준 사람은 장한별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우승하지 않아도 진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제 장한별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가수의 이름을 넘어 실력과 품격과 상업적 감각이 결합된 프리미엄 브랜드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